안녕하세요. 화탁지 명리심리TV의 화탁지입니다. 아직 목 상태가 완쾌가 안 된 이유로 조금 듣기에 거북하실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방금 열심히 찍고 있었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해서 보니까 마이크를 안 켜고 제가 열심히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다시 찍는 겁니다. 요즘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그 명리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첫 번째가 아마 재성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 이유는 그 재성이 돈과 같은 거라는 살짝은 잘못된 이미지, 인식 때문에 그런 거 같거든요. 제가 이제 비겁을 했고, 운에서 들어오는 비겁을 했고, 저번 시간에 이제 식상을 했고, 오늘은 이 재성이라는 아이를 할 차례인데, 재성은 식상을 통해서 얻는 결과물이자 비견 겁재가 갖고 싶은, 바라보는 세계관일 수도 있고, 세계관이라면 좀 그렇고요. 얘가 원하는 궁극의 어떤, 저는 이걸 욕망이라고 그냥 가장 욕망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소유하고 싶은, 갖고 싶은, 갖고 싶은, 이게 다 사실은 이 재성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이 모든 욕망을 일단은 해소할 수가 있잖아요, 사회에서. 그래서 돈으로 환산되는 이유도 있고, 남자분들에겐 재성이 여자로도 환원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요즘은 시대가 바뀌면서 재성이 들어올 때 여자분들도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욕망, 소유, 갖고 싶다. 제가 저번에 식상에서도 이 욕망을 살짝, 뭐 상관 같은 경우 욕망을 잘 드러내는 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내 욕망을 표현하는 거고, 하고 싶다, 갖고 싶다라는 거, 이거는 실제로 소유하는 능력까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서 이쪽이 관성인데, 관성과 재성은 내가 사회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뭐 사회 활동을 통해서라는 거는 뭐 돈을 벌거나 아니면 그 돈으로 뭔가를 사거나 직접적으로 내가 얻는 거, 물질적인 거에 조금 더 맞춰져 있어요. 물론 이제 재성도 정제적인 면과 편재적인 면에 있어서 물질적인 거는 정제적인 측면에 조금 더 가깝죠. 가까운데, 일단 두 개를 통틀었을 때 소유하는 거, 갖고 싶은 거, 이게 딱 재성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다가 사람을 넣으면 이게 재성이 소유하고 싶은 사람, 갖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연령대마다 또 10대 여자아이들이 재성이 들어올 때는 주로 멋부리는 거, 물건 사고 싶은 거, 옷 이쁜 거 사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소비성, 뭔가를 소비하고 싶다. 왜냐면 소비라는 거는 이 돈을 주고 내가 뭔가를, 물건을 갖고 싶다라는 것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련의 활동들이 다 재성하고 연결이 돼요. 단지 재성을 여자 돈만 생각하시면 이 폭이 좁아지고요. 재성이 십성으로 운에서 들어올 때 반드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남자분들에게 재성이 여자가 됐던 거는 여태까지의 그 사회에서 남자분들이 훨씬 더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본인이 능력을 갖추고 있을 때, 여자를 본인이 책임질 수 있을 때 사실은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재성이라는 거는 내가 그 정도의 재물을 갖추고 있어서 여자를 내가 먹여 살릴 수 있을 때, 뭐 어떤 분은 남자에게 여자는 약간 뭐 소유물이고 약간 뭐 재물이다 이렇게 비유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런 의미로 봤을 때도 그런 뭐 같은 맥락일 수는 있겠어요. 근데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런 재성이라는 거는 일단은 식상 활동을 통해서 내가 얻고 싶은 어떤 나의 기본적인
노력이 들어갔을 때 얻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이런 노력 없이 이 재성만 탐하다가 일어나는 그 부작용들이 꽤 많죠. 그래서 너무 이야기가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요즘 그 스토킹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 살인까지 되는 거는 뭐냐면 이게 소유하고 싶고 갖고 싶어. 그런데 어떤 정당한 식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간 게 아닌 너무나 이렇게 된 어떤 욕망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상대의 어떤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소유하고 싶고 갖고 싶은 근데 내게 안 돼? 그러면 없어져야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제 책에서 한 꼭지를 설명드리겠지만 내가 비경 겁재가 이 재성을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근데 이 컨트롤인 거는 무조건적으로 소유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이걸 소유해도 되는 자격을 갖추는 거를 의미하죠. 네. 그럴 때 이 재성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재성이 너무 커서 내 어떤 이 힘으로 얘를 누르지 못하면 재성이 나를 이렇게 반대로 공격해요. 그걸 반극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욕망에 눌려서 내가 이 욕망을 취하는 게 아니라 내 욕망이 나를 집어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스토킹을 해서 상대방을 하는 거는 이 재성이 너무 강해져 버려서 내가 없어지면서 나를 쳐버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인생에서 이 비겁이 약해져 버리면 나는 나대로 잘 살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어쨌든 재성을 여자, 돈으로만 국한시키는 해석은 너무나 제가 지협하고 지협이랑 헷갈려가지고 지협이라고 해야겠죠? 약간 폭이 좀 좁다. 왜냐면 실제로 사람 일간이 오행인 그 오행마다 다르고 그 사주 원국과 대운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활동을 했을 때 돈이 들어오는 거는 다 개별적이에요. 저만 봐도 재성 들어올 때 물론 재성이 들어올 때 그 돈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달에도 사실은 들어오는 그 경우가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사회 활동을 한다 그러면은 관제, 식재 이런 쪽에 조금 더 몰리는 거는 맞기는 해요. 근데 이제 올해처럼 올해 이민년에 금들이랑 토분들이 재성이 토들은 천간으로 들어오고 금들은 지지로 사실은 들어와요. 근데 이게 뭐 정제냐 편제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러면은 모든 금 일간들이 지지에서 재성이 들어왔어야 되고 그러면 토 일간 분들은 천간으로 근데 실제로 그러냐 그러지가 않거든요. 물론 이제 그 세운과 그다음에 월운은 좀 차이가 있지만 월운으로 봤을 때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월에 그게 조금 더 디테일해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천간으로 들어오는 것과 이제 지지로 들어오는 거를 보통 나누는 게 천간은 시기를 보는 거예요. 시기나 이제 심리적인 거를 보죠. 그리고 이제 지지라는 거는 그때 이 사람이 이 재성이라는 그 십성을 지지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쓰느냐죠. 그러니까 재성을 쓰느냐, 식신을 쓰느냐, 그리고 이렇게 이 십성을 쓰게 되는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간지지가 같은 기운으로 되거나 또는 식상생재 되거나 또는 재관이 되거나 재인이 되는 이렇게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들어오는 것도 서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달라져요. 근데 식상 쪽이 들어가고 여기가 재성 쪽이 된다고 해도 식지 쪽으로 흘러가니까 너 돈 그거 하겠다 돈을 벌겠다도 되지만 돈을 쓰겠다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식재 쪽으로 그러면 아무래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돈을 만드는 그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게 이 본인들의 사주 원국에 따라서 이렇게 될 때 돈을 쓸어 다니는 형국도 나와요. 만약에 아이들 같은 경우 식재가 됐다. 이 아이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 아이는 그러면 돈을 쓸어 다닙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기운이 들어오더라도 이 사람의 현재,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사주도 봐야 되지만 이 사람의 연령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직업군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니 본인이 일을 하지 않는데 식상생재돼서 물론 뭐 누구한테 돈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 이거랑 거랑 상관없이 또 그게 들어올 수 있는, 기본적으로 사회활동을 한다라는 거, 내가 돈을 버는 그 직업을 갖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재성은 월급은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물론 이제 편제성에 그거를 기대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래서 식재간이 이렇게 흐른다고 해서 반드시 식재 들어올 때 돈 들어온다,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이게 100%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천간과 지지에 들어오는 거는, 천간과 시기적인 거, 심리적인 거, 지지는 이제 환경적인 건데, 이제 정제와 편제로 나누면, 제가 문제를 하나 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뭐 우리가 집을 사고, 그 다음에 뭐 차를 사고, 물건을 사고, 이런 어떤 실질적인 물질적인 소유가 어디에 더 가까울까요? 네. 네. 정제 쪽이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정제가 이제 그 정제를 좀 정의 내리자면, 내가 정당한 어떤 사회 활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재물을 얘기하고, 약간 정제적인 성향, 정관적인 성향하고도 비슷하죠. 착실하게 내가 어떤 노동의 대가로 얻은, 모은 그런 어떤 재물도 의미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어떤 물질, 소유, 이런 개념도 사실은 정제성이 더 가까워요. 그리고 또 정제가 들어올 때 더 물질을 그러니까 사고 싶어요. 편제는 지금 내 수중에 있지 않은 어떤 이 시중에 떠도는 돈인데, 그게 어느 순간 나한테 훅 올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사실 어떤 재화로 환원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아니, 재화가, 그쵸. 어떤 물건 쪽으로. 그래서 요것만 두 개를 가질 때도 천간지지로 정제가 들어온다라는 거는, 내가 그런 돈에 대해서 되게 구체화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돈을 쓰고 싶다거나, 아니면 이 돈으로 뭔가를 해야지라는 아주 구체화된 욕망. 또 돈도 조금은 나에게 꼬박꼬박 쌓이는, 내 시중에 들어와서 내 손에 잡히는 돈, 또는 그런 경제 활동을 생각하시면 되고, 편제라는 거는 이것과는 반대로 일단 내가 편제가 들어왔다는 건 가능성만을 보는 거죠.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 이때, 그리고 내가 월급쟁이면 월급 이외에 다른 돈이 들어올 가능성. 근데 그게 핀트가 잘못 맞으면 그게 돈이 나갈 수도 있는 가능성. 네. 근데 어쨌든 재성이 들어오는 딱 천간의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 그게 들어올 가능성이 사실은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합니다. 근데 돈이라는 게 꼭 이렇게 재성이 뜰 때 외에도 들어올 가능성이 또 있는, 또 그게 있어요. 일간마다. 그러니 내가 내 운에서 정말 좀 꼭 필요한 돈이 있어서 내가 그 돈으로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때는 아무래도 정제가 들어오는 운에서 그 계획을 세우는 게 낫겠죠. 그리고 훨씬 돈을 쓰는 데 있어서도 씀씀이가, 정제가 크다 작다가 아니라 정제가 훨씬 더 돈을
쓰는 거를 더 좋아해요. 이 편제는 한 번씩 그냥 크게는 써도 자질구리하게 이렇게 작은 거에 돈 쓰는 거를 별로 편제 성향은 아니기 때문에 편제는 조금 멀리 내다보고 그다음에 지금 내가 하는 게 가성비적으로 더 큰 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돈 쓰는 거에 편제는 크다. 그리고 내 수중에 돈이 있어도 이거를 아끼는 것보다 예, 그냥 훅 써버리게 되는 그게 또 편제의 단점이죠. 그러니까 장단점이 사실은 다 있는데 조금 더 정적인 것이 안정되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어느 시기에 내가 돈이 좀 들어와서 그걸 좀 안정적으로 제가 언제 금전적으로 안정되게 되나요? 근데 그분의 제가 본인에게 크게 해가 안 될 경우에는 정제 쪽이 조금 더 하다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극인을 하는데 정제는 이제 정인을 극하고 편제는 편인을 극하죠. 네. 물론 사실 재성과 인성이 같이 이렇게 동주에 있을 때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이 인성과 관련돼서 돈이 들어오는 어떤 뭐 주식이나 아니면 부동산과 관련된 어떤 문서와 관련된 돈이 들어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재와 인성이 같이 들어올 때. 근데 재성만 너무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가 있어요. 막 정제. 이러는, 와, 돈이 하늘에 들어오고 땅에서 들어오니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사람에게 재성이 이렇게 세게 들어온다는 거는, 이게 바로 인성을 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들의 건강을 신경을 쓰셔야 돼요. 특히 정제는 정인을 극하니까. 그러니까 재성의 기둥이 강하게 들어올 때 인성을 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편제가 이렇게 기둥으로 강할 때는 본인 사주에 편인이 있을 때는 되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편인을 조금 안 좋게 보는 게 이 편인이 식신을 극해버려서 어떤 의욕이나 현실감을 떨어뜨리는데 그런 경우에 편제가 편인을 이렇게 건드려주면 저 편인을 훨씬 더 잘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편제도 괜찮고 이런 경우 여러 가지 경우를 같이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으로 저는 왜 정제 대운인데 돈이 안 들어오나요?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오행의 사주 구조에 따라서 재성이 들어올 때 오히려 나에게서 빠져나가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내 욕구는 되게 강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돈이 들어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어요. 대신 인성이 약해지는 걸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나 부모님의 건강을 신경 쓰셔야 되는 시기다. 네. 자, 욕망을 제가 제 책에서 이 재성을 욕망으로 놨을 때 표현한 부분 한 꼭지를 읽고 끝내겠습니다. 자, 욕망은 필요하기다. 무언가를 욕망하지 않는 삶이란 죽어있는 삶이기 때문이다. 욕망이 있어야 살고 싶은 의지가 생기고 그 의지는 에너지가 되어 힘을 준다. 그 에너지가 없을 경우 우울감에 빠지게 된다. 우울증이란 것은 사실 무언가를 욕망할 것이 없다로 바꿀 수 있는 말이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필요악이기 때문에 지나치면 자신이 망가질 수도 있는 것이다. 내가 극을 해야 하는데 욕망이 지나치면 욕망에게 반극을 당하게 된다. 네, 방금 제가 재성이 강할 경우에 인성을 극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인성이 없으면 이 재성이 본인을 극합니다. 재성이 나의 에너지를 되게 많이 빼는 아이예요. 재성이 들어오면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런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 보면 결국에는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벌리는 케이스들이 제가 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운에서 재성이 강하게 들어온다고 무조건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네. 내가 뭔가를 원한다라는 거는 내가 그거를 감당할 능력이 됐을 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시중에 10만 원이 있는데 내가 100만 원짜리를 사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욕망이 나를 집어삼킬 수 있는 그런 관계다 라는 얘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